자, 4번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자, 투부정사는 동사에 to를 붙여서 명사로 쓸 수도 있고 형용사로 쓸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 시간에 배웠어요. 명사로 쓴다는 얘기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나오는 거죠. 그게 명사가 그 자리에 나오니까 투부정사도 명사면 주목보 자리에. 형용사로 쓴다는 얘기는 두 가지예요. 명사를 꾸며주거나 비동사 뒤에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동사의 보어로 일단 명사 꾸밀 때 명사 앞에서 꾸민다, 뒤에서 꾸민다? 뒤에서. 그 다음에 또 부정대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어순.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였고, 세 번째는 명사를 투부정사가 꾸밀 때 뒤에 전치사 써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아까 그 play with 같은 경우. 그죠? A pen to write with. A paper, 아니요, 붙이면 안 되죠? paper to write on. 종이 위에다 글 쓰는 거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전치사 붙여야 되는 경우 있다.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는 명사로 올 수도 있고 형용사로 올 수도 있다. 명사로 올 때는 뭐뭐하는 것이다 하면 되지만 형용사로 올 때는 예정, 의무, 가능, 운명 넷 중에 잘 어울리는 걸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지난번까지 내용이었고, 자,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인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부사가 하는 역할이 뭐야?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미는 게 누구? 부사니까. 투부정사도 부사로 쓰이면 그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투부정사가 동사를 꾸밀 때 혹은 문장 전체를 꾸밀 때 해석 방법이, 자, 이건 문법학자들이 이 말의 뜻이 목적이다 이렇게 해서 목적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뭐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꾸민다는 얘기야.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여서 문장 전체 꾸미거나 동사를 꾸밀 때는 뭐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꾸며주게 돼요. 자, 예문을 하나 써보면, 자, 만약에 I went, 자, 나는 갔어요. 어디 갔냐면 아메리카, 미국에 갔어. 자, 왜 갔냐면 to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써도 되고, 만약에 문장 전체를 꾸미고 싶어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주어 앞에다 콤마 찍어놓고 이 투부정사를 앞에 갖다 놓으면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나는 미국에 갔습니다. 앞에 쓰면 이 목적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가 강조가 되는 거고, 뒤에 쓰면 주어가 당연히 강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인정하든 안 하든 처음에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두 칸 정도를 좀 떼놔 주시고요. 투부정사가 문장 부사로 쓰여서,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여서 문장 전체를 한 번에 꾸미거나 동사를 꾸밀 때 해석이 어떻게 된대요? 뭐뭐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된대. 문법학자들이 이렇게 해석될 때를 우리가 목적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문법학자들이 이제 결과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뭐뭐 해서, 여기서는 좀 뭐뭐하다 그러면 좀 헷갈리겠다. 동사해서 투부정사 하다 이렇게 해석될 때가 있다는 얘기죠.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일 때 동사에서 투부정사 하다 이렇게 해석될 때가 있고, 요거는 이제 동사랑 관련이 돼 있어요. 사실 동사 꾸밀 때 문장 전체는 이렇게 안 꾸며요. 뭐뭐하기 위해서로 꾸미는 거고, 동사 꾸밀 때, 자, 예를 들면, 자, he, 그는, 자, grow의 과거, grew up, 그는 자라서 의사가 되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처럼 과거로 쓰이면 동사에서 투부정사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죠? 여기가 과거면 했다, 현재면 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그는 자라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도 쓰이고, 자, 만약에 자, my father, 자, lived. 자, 우리 아빠는 살아서 80이 되었습니다. 뭐 8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아빠는 살아서 80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문장은, 자, 이 문장, 우리가 어쨌든 뭐, 문장이 이렇게 쓰였으면 얘는 결과고 얘는 목적이고 이렇게 막 글에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봐봐. 그는, 만약에 얘를 결과가 아니라 목적으로 해석하면 자연스러운가 조금 어디 어색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자라갔습니다. 이거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의 일이 어떻게 될지 알아, 몰라? 몰라. 자, 아빠는 80이 되기 위해서 살았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결과로 문법 문제에 나오는 대표적인 동사 두 개가 바로 그루업이랑 lived야. 그러니까 그루업 투부정사, lived 투부정사. 그 다음에 그 동사 있어요. wake 있죠. 일어나다. 그것도 이제 wake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나는 일어나서 투부정사 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것도. 그래서 grow up 그 다음에 lived 그 다음에 하나 더 소개를 하면 이거 wake. 자, 이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얘는 결과야. 문법에는 얘네 세 개밖에 안 나와요. 결과로 쓰이는 문법 문제에서 결과로 쓰이는 세 가지 동사는 grow up, live, wake up 저 세 가지. wake. 쟤네가 나오면 부사적용법에 결과로 쓰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왜 그러냐면 자, 요거 봐봐요. 나는 미국에 가서 영어를 공부했다. 이거 이상해, 괜찮아? 뭐가 이상해? 나는 미국에 가서 영어를 공부했다. 괜찮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나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나는 미국에 가서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목적으로 썼는데 다른 사람이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야, 여기 투부정사가 이렇게 부사로 쓰였는데 얘가 목적으로 쓴 거야 라는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거는 그냥 땡땡 할게요. I went to America 다음에 투부정사를 바로 안 쓰고 in order to study 이렇게 in order를 투부정사 앞에다 붙여주기도 하고요. 또 뭐를 붙여? so as를 투부정사 앞에 붙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in order 투부정사 나오면 이거 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목적으로 하면 돼. 그러니까 얘가 in order가 붙었다고 해서 얘가 새로운 게 아니라 원래는 요렇게만 써도 되는데 뭘로 썼다? 뭐하기 위해서로 해석을 해줘 라는 의미로 앞에다 in order나 so as를 붙여놓은 거야. 결과로 해석하지 말고 뭘로 해석해줘? 목적으로 해석해줘. 뭐하기 위해서로 해석해줘 라는 의미로 투부정사 앞에 in order 투부정사, so as 투부정사 이렇게 붙여서 쓰기도 합니다.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이면 두 가지 배운 거야. 문장 전체 꾸밀 때, 동사 꾸밀 때, 뭐뭐하기 위해서 해석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랑 관련돼서 동사 꾸밀 때, 뭐뭐해서 동사에서 투부정사 하다, 이렇게 해석될 때도 있고. 근데 요거는 애매하기 때문에 뭐다? 결과로 쓰이는 거는 문법 문제로 나올 때, 독해 말고 문법 문제로 나올 때는 grow, lived, wait 이런 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결국 이거 써볼까요? 뭐뭐하기 위해서는, 자, 문장 전체 꾸밀 때, 혹은 동사 꾸밀 때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이는 거고, 자, 결과는 동사를 꾸밀 때라고 우리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를 꾸밀 수 있어요? 형용사나 부사도 꾸밀 수 있잖아. 투부정사가 부사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 가지가 뭐냐면, 형용사를 투부정사가 부사니까 부사가 형용사 꾸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형용사를 뒤에서 부사 역할로 형용사 꾸밀 수가 있어. 자, 근데 그 형용사가, 자, 이 형용사가, 자, 감정을 나타낼 때, 이 형용사가 감정을 나타내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자, 투부정사 해서 이렇게 해석이 돼요. 투부정사 해서. 그래서 얘를 문법학자들이 감정의 원인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 이때 투부정사의 사용 방법을 감정의 원인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 자, 이건 뭐 대표적인 게 뭐 I'm glad to meet you. 자, 이게 뭐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자, 여기 glad가 사람의 감정 맞아 아냐? 기쁜. 감정 형용사 나오면 투부정사 해석 어떻게 해준대요? 뭐뭐 해서 이렇게 해석해 준대. 이렇게 꾸미는데, 뭐뭐 해서, 너를 만나서 기쁘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 뭐뭐 해서 이렇게 감정의 원인으로, 이것 때문에 결과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형용사가 감정이 아니라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오거나, 아니면, 자, must 같은 게 쓰여서 판단의 내용, 그러니까 성격 형용사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감정이 나올 수도 있어, 이때는. 근데 must가 들어가서 판단의 내용이 들어가면, 자, 성격 형용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내용이 판단하는 내용이야. 그러면, 자, 이거를 문법학자들이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판단의 근거다 이렇게. 그래서 해석을 뭐뭐 하다니 이렇게 해석이, 투부정사 하다니, 투부정사 하는 것을 보니 이렇게 해석이 돼요. 판단의 근거, 뭐뭐 하다니, 뭐뭐 하는 걸 보니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보통은 성격 형용사가 나오는 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혹은 판단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돼요. 보통은 판단. 만약에 뭐 이런 예문 하나 써보면, 자, you are kind to help them. 뭐 이렇게 쓰면 자, 여기 보면 kind는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뭐야? 성격 형용사예요. 그럼 투부정사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 하다니 이렇게, 혹은 뭐뭐 하는 걸 보니, 자, 그들을 돕다니 너는 친절하다, 혹은
그들을 돕는 것을 보니 너는 친절하구나. 뭐 이렇게 해석이 된다. 아니면 성격 형용사가 안 나오더라도 만약에 you must be tired too young. 그래서 여기 피곤한 요거는 사람의 성격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형용사인데, 자, must가 무슨 뜻이 있어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피곤한 것이 틀림없다. 하품을 하다니, 뭐 혹은 하품하는 것을 보니, 너는 피곤한 것임이 틀림없다. 이렇게 앞에 must가 들어가서 내용이 판단하는 내용이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 판단의 근거로 해석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경우야. 성격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 아니면 성격 형용사가 안 나오더라도 내용이 판단하는 거야. 뭐뭐임에 틀림없어. 너는 피곤한 것이 틀림없어. 하품을 하는 걸 보니.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5번. 자, 이 형용사가 그냥 일반적인 형용사. 자, 일반적인 형용사. 여기서 일반적인 형용사란 얘기는 감정 아니고 성격 아닌 일반 형용사가 오면 투부정사 하기에 이렇게 해석을 보통 해줘요. 투부정사 하기에, 뭐 투부정사 할 만큼, 투부정사 하기에 이렇게 해석이 돼서 만약에는 the box 자, 이렇게 한번 써보고 자, 이 박스는 자, light는 형용사인데 가벼운은 사람의 성격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죠. 일반적인 형용사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준다? 뭐뭐 하기에서 들기에 가볍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죠? 그 박스는 들기에 가볍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일 때 해석의 방법이고 자, 이 마지막 해석 있죠. 뭐뭐 하기에. 자, 요거 해석 방법에서 이제 투부정사의 구문이 나와요. 5번. 투부정사 구문이 나오게 되는데 자, 첫 번째 구문은요. 자, to 형용사, to 부정사 구문이고요. 여기는 뭐 부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필기의 편의를 위해서 형용사만 썼는데 to 형용사, to 부정사, to 부사, to 부정사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자,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너무 형용사에서 투부정사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너무 형용사에서 투부정사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지금 여기는 not이 있어 없어요? not이 없어. 근데 부정으로 해석이 된다는 게 포인트야. 저기에는 형용사가 없어요. 아니야, 형용사가 없대. not이 없어. 부정어가 not이 없지만 부정으로 해석이 된다는 게 포인트고요. 자, 여기 한 칸만 좀 띄워서 자, 예문 한번 써보면 자, 탐은 자, is 자, too short to reach the shelf. 이건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탐은 쉘프하면 선반이에요. 선반. 그죠? 탐은 너무 작아서 선반에 닿을 수 없다. 이렇게 여기 지금 not이 없지만 투 형용사 투부정사는 그죠? 부정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아까 여기 쇼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선반에 닿기에 탐은 너무 키가 작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저 해석이 문맥에 따라서 틀린 해석은 아니게 될 수도 있고 그게 더 어울리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문법 할 때 투 형용사 투 부정사는 투부정사 하기에 너무 이렇다 보다는 너무 형용사에서 투부정사 할 수 없다로 꼭 기억을 좀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문법에 뭐가 나오냐면 투 형용사 투 부정사를 뭘로 바꿀 수 있다고 배워요? so 형용사 that 주어 can't 그다음에 동사 이걸로 바꿀 수 있다고 배우죠. 자, 투 형용사 투 부정사는 뭘로 바꿀 수 있다고 배워요? so 형용사 대 주어 can't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배워요. 그럼 봐봐요. 바뀌는 게 to가 so로 바뀌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였던 게 that은 뭐야? 접속사야. 그러니까 당연히 주어 이 동사는 이 동사예요. 요건 요거 똑같은 거야. 바뀌는 부분만 생각해서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자, 탐 앞에 거 그대로 쓰는 거죠. is 자, to를 뭘로 바꾼대? so 형용사도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that 자, 주어는 뭘 써야 돼? 주어
아, 주어를 더 쉘프로 써줘 갑자기? 자, 봐봐요. 자, 숏한 거 누구야? 그러니까 키 작은 게 누구야 이 문장에서? 누가 키가 작아? 탐이지. 자, 선반에 닿을 수 없는 건 누구야? 탐이야. 그러면 뭐야? 이 리치의 주어 뭘로 가야 돼? 그렇죠. He can't reach죠. 더 shelf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가 탐 was였어. 만약에 여기가 was면 어디가 뭘로 바꿔야 될까요? 얘가 만약에 was야. 그럼 어디를 뭘로 바꿔야 돼? can't가 뭘로 바뀌어야 돼? couldn't로 바뀌어야 돼요. 시제가 만약에 주절이 과거면 시제는 맞춰줘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형용사나 뭐 부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enough, 그 다음에 투부정사.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부정사가 일반적인 형용사나 일반적인 부사 꾸밀 때는 뭐뭐 하기에 이렇게 꾸민다 그랬죠. 그 다음에 enough는 형용사 enough는 충분한이고요. 부사로 쓰이면 충분히 둘 다 쓰이거든요. enough는. 그래서 이게 해석이 어떻게 나와요? 투부정사 하기에 충분히 형용사 하다. 만약에 비동사랑 합쳐지면 투부정사 하기에 충분히 형용사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죠. 자, 얘는 뭘로 바꿔줄 수 있냐면요. 자, so 형용사 that 주어 can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형용사 enough 투부정사는 so 형용사 대 주어 can't가 아니라 can으로 바꿔줄 수 있다. 자, 지금 보면은 뭐가 없어졌어요? 여기 보면 enough가 없어져. 뭐가 생겼어? so죠. 그러니까 요게 enough는 없애고 so를 썼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는 그대로 내려왔고, 자, 투부정사 대신에 that을 썼고, 결국 이 동사가 이 동사인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 자, 예문 하나만 써보면, 자, 그는 자, ran 달렸다.
자, 어떻게 달렸냐면 fast enough 자, 승자가 되기에 충분히 빠르게 달렸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죠? 투부정사 하기에 충분히 형용사 부사하다 이렇게 해서 자, 승자가 되기에 충분히 빨리 달렸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는 승자가 될 만큼 충분히 빨리 달렸습니다. 이해가 돼요? 구문? 일단 구문은 해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암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장을 바꿀 수 있는 거. 자, 형용사 enough 투부정사는 뭘로 바꿀 수 있대요? so 형용사 대 주어 can. 자, 그럼 얘 바꾸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문장으로 한번 써보면 자, he ran 여기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enough 빼고 뭐를 써? so fast that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승자 누가 됐어? 달린 것도 그고 승리자도 누구야? 그야. 그러니까 that he 자, 여기 can을 쓸려 했더니 ran은 뭐야? 과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could 써야죠, 그죠? could be the winner. 자,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 이해가 돼요?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바꿔줬어. 여기까지가 일단 이 책에서 나오는 투부정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의미상의 주어 이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다 배웠고, 이제 3학년 책에서는 뭘 배우냐면, 자, 3학년 책에서는 그런 걸 배웁니다. 투부정사도 동사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시제를 가져요. 투부정사도 시제를 가져. 그래서 그런 거 배우고, 투부정사가 능동형도 있지만 투부정사, 뭐뭐 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 되는 것, 이렇게 쓰이는 투부정사도 있어요. 수동, 동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투부정사는 동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제도 가져. 그 다음에 능동도 있지만 수동도 가져. 투부정사 이런 것들을 3학년 책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87페이지만 잠깐 풀어봅시다. 자, 숙제는 우리가 뭐 이제 명절 끝나고 오면은 올 때 뭐 주말에는 뭐 안 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자, 일단 숙제는 자 95페이지까지 풀어오면 됩니다. 95페이지까지 풀어오면 되고, 지금 잠깐 87페이지는 좀 풀어볼게요. 87페이지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자.